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1, 2%대 조정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1.2%, 코스닥은 뭐 약보합권 정도 선으로 선방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차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차트가 뭐 다우가 가장 좋고요. S&P 500, 그다음 나스닥 이런 형태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스닥보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정도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내용들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보면요. 1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7.1%, 예상치가 7.3%였는데 헤드라인 7.1%까지 낮게 나왔고요. 코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6%를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예상 수치만큼 나왔습니다. 두 지표 모두 헤드라인 코어 둘 다 모두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물가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좀 높여준 모습이 있었고 이 지표들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발표가 됐던 FOMC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고요. 일단 FOMC 내용 제가 그날 오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0.5%포인트 50bp를 인상시키면서 4.25에서 4.5%까지 일단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50bp 올리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을 때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 5.1 그러니까 5.0에서 5.25까지의 가장 많은 점을 찍었는데 요게 시장의 예상치의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찍었으니까 크게 아주 우려할 정도의 쇼크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위로 또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위원들도 요 위에다가 점을 찍었던 위원들도 5명 정도 있었고요. 5.75까지 찍은 이 위원들도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블라드 총재였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5.25가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2023년도 금리 인하는 없다. 일단 거의 못을 박듯이 얘기를 했었고요. 내년도 PC 전망치가 3.1%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3.1% 정도가 나왔고요. 일단 실업률 자체도 내년 말에는 한 4.6까지 올라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치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렇다고 아주 매파적이고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아직 더 남아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정도, 물론 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서비스 물가, 그리고 임금, 그리고 임금 상승, 그리고 너무 높은 강한 고용 상태, 요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얘네들 지표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겠다. 그렇다고 보면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고용 관련된 지표들에 조금 더 앞으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 요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나왔던 이 연준 위원들의 몇몇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분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에서 5.5% 정도까지의 이 최종 금리 수준, 요 정도 수준이면 향후 인플레를 2%로 돌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 같아. 다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일 수도 있어 라고 일단 또 겁을 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보다 더 높인다고 해가지고 6%에서 7%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 전제 이 방향은 아니야 라고 일단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내년 말 금리를 3.1% 정도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윌리엄스 총재가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실질 금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실질 금리가 상당히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원래 실질 금리는 원래 중요했습니다. 원래 중요했는데 조금 더 유독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실질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 금리에서 근원 PCE를 뺀 값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 PCE가 내년 말 3.1이라고 본다면 얼마 정도의 최종 금리가 나와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 5.5%로 좀 계산하기 편하게 5.1%로 해볼까요? 5.1%면 5에서 5.25입니다. 요건 3에서 3.25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거 놓고 따지면, 5.1%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7.1%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원 PC가 8.1%네요. 8.1%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원 PC가 8.1, 지금 근원 PC 자체는 5잖아요. 지금 현재. 요번 달 11월 달 값이 4.6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식을 잘못 썼어요.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요게요. 올 연말 금리가 3.1 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3.1 정도가 되려고 하면 1.5% 정도 차이가 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이제 정책 금리에서 PCE를 근원 PCE를 뺀 값입니다. 정책 금리, 그러니까 최종 금리죠. 최종 금리에서 1.5%를 빼면 3.1%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여기서 앞에가 1.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앞에 값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4.6이 나와야 되는 거죠. 4.6이 나오게 되면 3.1% 정도 올 연말 금리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치우고요. 조금 아까 얘기 드렸죠. 이번 달 PC 근원 PC 4.6을 예상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12월 달에 11월 PC가 4.6%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4.6%에서 1.5% 정도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3.1 정도 나온단 말이죠. 3.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앞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오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게 민간 쪽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얘기했던 게 내년에 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올릴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전망치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가지고 지금 4.5 상단이 4.5인데 4.75가 되게 되면 0.25를 올려서 4.75%가 되게 되면
4.75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요거 여유값이 또 생깁니다. 올해 근원 PCE가 연말에 3.5까지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까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4.6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5까지가 끝인 거죠. 여기까지가. 요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요번에 FOMC에서의 점도표도 높게 찍혔고 막 파월 의장도 강경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만 시장이 그만큼 반응을 안 했잖아요. 시장은 대체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니네가 이렇게까지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릴 수 있겠어?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흐름으로 놓고 따지면 진짜 2월 달 한 번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약간의 여유를 둬서 좀 여유 있게 확실하게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3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5%까지 올리면 그거에서 더 이상 못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건 요번에 4.6이 예상치인데 PCE 4.6이 나오느냐, 근원 PCE 4.6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얘가 계속해서 떨어져야만이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고 홀드 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어디 뉴스 같은 거 막 찾아보시면 대체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 없다라는 얘기들, 연준 위원들 발언이 계속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매파적인 얘기 계속 나오면서 조금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일단 그저께 윌리엄스 총재가 상당히 중요한 힌트적 발언을 줬는데 그 부분에 의거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5.25 아니고 5 못 넘길 그러니까 5%가 맥시멈일 가능성, 최종 금리가 5%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 지표들이 조금씩 꺾여 가야 되는 부분들,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전제 조건입니다. 요것만 나와주게 된다면 지금 요번에 만약에 4.6이 나오고요. 다음 1월달 PC, 그러니까 12월 PC 나올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종 금리 수준도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드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 이 홀드 기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게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물가도 봐야 될 거고요. 고용도 봐야 될 거고요. 임금 인상률도 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홀드 기간을 결정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5.25 플러스 알파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괜찮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1월 CPI 이후부터는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 파월 의장 FOMC 이후에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방향성 결정을 제대로 못한 상태고 약간 눌린 상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앞으로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과 갈등 완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미중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중국 기업들이 더 늘어났죠. 15개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또 문디반상회를 좀 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숙이고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 가능성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중국도 양면 정책을 피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의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복하는 듯한 모습이 일부 좀 나왔던 한 주였는데 반에서 WTO에 대해 제소를 하면서 반대쪽 그러니까 양면책을 쓰고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양면책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다른 이슈들이 너무 강하게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당한 파워를 지닌 재료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증상자 감염자 수를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따지면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유증상자, 무증상자 말고요. 유증상자로 확진자 수가요. 1일 평균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생각해 보면 좀 우습죠. 우리나라 1일 평균 2,400명이면 이제 끝났다고 파티할 정도의 지경인데 중국 같은 경우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방역 완화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중국 국민들 자체도요. 스스로 외출을 좀 많이 자제하고 있는 그리고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더군다나 겨울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겠습니다만 경제 지표들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들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겁니다. 계속 더 나올 건데 이 부양책과 함께 아마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조금씩이라도 좀 활성화가 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나 최종 소비재 수출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늦어도 15일까지 지금 벌써 이거 2번 지금 딜레이가 된 거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시한까지도 지금 넘겨버린 상태인데 뭐 오늘 또 문디반상회를 또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를 더 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일단 지금 법인세 문제 정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접점을 좀 찾을 것 같고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유예가 거의 이 세금 자체는 유예가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증권사에다가 유예될 것으로 본다라는 쪽으로 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로 봤었을 때 일단은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유예는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유예와 함께 사실은 50억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30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30억이라도 돼준다면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 빠져나간 금액들이 10억 기준으로 빠져나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홀드하고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도 10억 기준으로 약간 오버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10억으로 결정이 되면 조금 더 빠져나가야 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들어오는 수 있는 물량들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나마 30억 정도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갈 물량은 없을 거고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물량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시장에 지금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늘려줘서 우리 그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안 될 수 있다는 게 좀 전체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 지금
한 3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은 또 나왔죠. 하나 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일단 그렇게 보는 거 맞겠고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리오프닝 쪽보다는요, 드라마, 엔터, 게임 이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선 맞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상으로 보면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한의 마이웨이를 갈 것인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위안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11월 미국 건축 승인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주택 관련 지표들은 일단 계속해서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내년 초반까지 계속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씩 이 지표가 악화되는 정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조금이라도 좀 둔화돼 준다면 지금 현재 애매합니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구간인데 큰 틀에서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 굿뉴스 이즈 굿뉴스가 일부 지역 일부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 관련 지표들인데 이제부터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는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지표들이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금 제조 쪽에서의 경기는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고 금리 인상 최종금리 수준의 이 상황도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얘네들이라도 조금 둔화가 좀 덜해져서 침체 우려가 좀 덜해져야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발표가 될 11월 PC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로 보면 4.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6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이 부분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하단 제한시켜 놓고 조금 상방 압력을 약간 넣어주는 가운데 큰 틀에서의 박스권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 요것도 서프라이즈로 더 낮게 나온다면 시장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면 높게 나온다면 시장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러 전쟁. 자, 이 우러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지난주에 푸틴의 그 핵 선제 타격 발언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눌림도 있었고 재건주들의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까지 결국은 질질 끌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 확실히 해소는 못 됐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벨라루스가 지금 참전 가능성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 푸틴 입장에서 더 이상 전쟁을 조금 더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미사일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북한제 재래식 미사일 수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쟁 자체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승기를 잡은 듯한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토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막고 있어서 본토를 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부분은 어쨌든 돈바스 지역 쪽에 한정돼 있고요. 이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국제사회에서 평화 휴전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당장 이 자리 특정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할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휴전 가능성이 지금 냉정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여기서 더욱더 격화되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미사일만 계속 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얘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년 여름 정도를 마지노선 정도로 보고 있다. 이게 큰 틀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결국은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안이 통과될 때 얘도 같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여야의 이 시각차는 10억이냐 30억이냐 정도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0억 정도까지 양보를 한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10억을 그대로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30억까지 협상을 좀 해줄 것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결정이 나면 증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고요. 극히 제한적일 거고, 요거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우호적인 영향은 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얼마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에 현재까지 이 완화를 시켜놓은 정책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조금 확진자 수가 잦아들기라도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의 증시가 반응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 미중 관계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어차피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 정도 수준이라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컨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레인지는요 2340인데요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서 일단 2320 정도로 봤고요. 상단으로는 24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걸릴 자리잖아요. 2410에서 20입니다. 2410에서 2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보는데 690에서 760 정도까지도 일단 열려는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중국 리오프닝 섹터가 순환매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터, 미디어, 게임, 웹툰 이런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웹툰 쪽은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난주에 쉬었던 미디어 쪽이나 게임 쪽이나 요런 쪽, 그리고 엔터 쪽이나 요런 쪽이 조금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중에서도 엔터는 조금 더 늦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완전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대감 정도 있을 수 있겠고, 반면 이제 이 우리 팬데믹 때 유행했던 것처럼 게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 드라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충분히 순환매가 돌 가능성 있겠다. 요런 정도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FOMC 이후에 바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상황이 못 나왔고, 우리 박스권 하단 2420포인트를 이탈해서 2340까지 지금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제일 안 좋았잖아요. 한동안 제일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 라인까지 지금 이탈을 한 상태가 된 건데, 아마 서서히 요번 주 다시 요걸 주워 담는 흐름 이렇게 나오면서 다음 주 선에 다시 242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정도의 흐름 나오는, 물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금투자가 한 30억 정도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정도의 흐름 정도로 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연초를 맞이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건요, 지수적인 지수대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안정화와 함께 정상화가 같이 좀 진행이 돼줘야 하는 건데 아직 정상화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와 관련해서 윌리엄스 총재 얘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연초 정도 선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마도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